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스피드 생활과 윤리 제20강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단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가했고 자꾸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단원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 생활과 윤리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 지켜봐 주세요.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자, 국가 권위의 정당성이라고 했는데 유교입니다. 유교. 자, 유교는 군주의 통치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늘의 이치다. 그쵸? 모든 것이 하늘의 이치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역할, 이런 거 다 하늘의 뭡니까? 이치에 의해서, 천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늘의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군주가 나쁜 군주가 되거나,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되지. 자, 그 공자가 말한 뭡니까? 공자가 말한 정명이죠. 이름을 바르게 한다. 왕의 이름을 바르게 해야지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왕의 역할을 잘하라는 거야. 왕이 지 역할을 안 하고 백성을 안 다스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개판이 되는 거죠. 아들이 아들의 역할을 하지 않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장사꾼이 장사 역할을 안 하고 사기만 치려고 해. 그러면 세상이 개판이 되는 겁니다. 춘추 전국 시대는 굉장히 혼란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었죠. 도대체 세상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도덕이 타락했기 때문이야. 도덕이 타락한 이유는 뭐야? 정명.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이름을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이야. 정명해야 세상이 바르게 된다. 아들은 아들의 역할을 다하고, 임금은 임금의 역할을 다하고, 신하는 신하의 역할을 다해야죠. 그게 뭡니까? 유교의 핵심이다. 군주가 통치는 하늘로 주어진 겁니다.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늘의 이치. 하늘의 명입니다. 그쵸? 그래서 통치권은 하늘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진 임금이 되어야 되죠. 뭐로써? 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뭐예요? 유교입니다. 유교의 핵심 덕목이 뭡니까? 우리 공자의 핵심 덕목. 인이지. 인. 쌤이 얘기했잖아. 인은 뜻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치? 인을 요약하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만 요약하면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근데 무슨 사랑입니까?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그쵸? 차별적인 사랑이에요. 그쵸? 인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인은 뭡니까? 효입니다. 효. 쉽게 말하면 인을 구성하는 여러 덕목 중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부모에게 미치면 효가 되는 거고요. 형제에게 미치면 우가 되는 거고요. 남의 부모에게 미치면 재가 되는 거고, 나라에 미치면 충이 되는 겁니다. 이는 확대되는 거죠. 확대되는 겁니다. 인이 확대돼서 인이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치? 부모를 사랑하면 효가 되고, 나라에 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대되면 충이 되는 겁니다. 충. 이게 바로 뭐예요? 유학이죠. 유학의 유학의 이런 핵심 덕목 중에서, 그쵸? 뭐를 비난합니까? 차별적인 사랑을 비난하는 게 있죠. 차별적인 사랑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묵가입니다. 묵가예요. 그쵸? 묵가인데, 자, 묵가는 뭡니까? 차별 없는 사랑을 뭐라 그래? 겸애라고 하는 겁니다. 겸애. 차별 없는 사랑, 평등한 사랑,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기의 가정도 사랑하고, 타국도 사랑하고, 타가의 가정도 사랑하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유학의 인은 잘못됐다. 차별적인 사랑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차별이 없는 사랑을 해야지. 그쵸?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가를 사랑하고, 타국도 사랑하다면 세상은 전쟁도 없을 것이고 평화로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묵가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반전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묵공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옛날에 묵공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묵공에서 이들이 어느 정도 강했냐면, 춘추전국 시대 때 이 묵자가 하나 들어가서 전쟁을 막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약자 국가를 도와줘서 전쟁을 막으려고 합니다. 묵공 한 사람만 들어가도 그 전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정도로 전략이 뛰어난 인물들이 바로 묵가라고 불렸어요. 이 사람들의 묵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자, 교상리라고 해서 사치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려서 이익을 서로 나누자. 그러면 싸울 일이 없을 거 아니냐. 내 거, 네 거 막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시대에 사치와 소비를 줄이면 어떻게 된다? 생산을 늘려서 이익을 나누면 사람들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악도 사치다. 음악도 사치다. 그리고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론적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묵가입니다. 그래서 유아의 차별적인 사랑과 묵가는 차별이 없는 사랑, 겸해, 끝없는 사랑, 희생적 사랑을 강요하는 게 바로 묵가입니다. 됐나요? 그럼 유학은 임금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덕으로서. 임금이 무서우면 어떻게 된다? 백성들이 떠나간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백성이 근본이 되는 정치를 하는 것이 보다 유학이다. 군주의 통치권은 하늘이 부여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고 그리고 국가는 어떻게 한다? 국가와 백성들에게 덕으로서 다스린다. 이 덕치가 발전해서 무슨 정치? 왕도 정치. 그래서 맹자는 뭐라 했냐면 선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우리 뭐라 그래? 항심이라 하죠. 도덕을 가르치기 전에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도덕을 가르칠 수 있다. 다 가난하고 막 배고파 죽겠는데 누가 도덕을 배우겠냐? 그래서 항산해야지 항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적인 걸 먹고 살게 해줘야지 도덕을 가서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는 뭐예요? 왕도 정치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유학은 대부분 무슨 정치야? 덕치야.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야. 만약에 맹자가 얘기했는데 천자가 있는데 천자. 자, 하늘의 명령으로 황제에 올랐단 말이야. 천자. 근데 이 왕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어요. 그치? 이 왕이 되고 나니까 적국에 의해서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전쟁에 패해. 그러면 맹자는 뭐라 했냐면 얘는 뭐다? 천자가 아니다. 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갈아치워야 된다. 왕의 성을 바꾸자. 무슨 혁명? 역성혁명. 뭐랑 비슷하다? 로크의 서양 사람. 로크의 뭐랑 비슷하다? 저항권이랑 비슷하다. 저항권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야. 저항권이랑 비슷하다. 이게 뭐예요? 그치? 저항권이랑 비슷한 역성혁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유학 다음에 등장한 게 뭡니까? 법가죠. 법가. 한비자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한비자는 누구의 제자? 순자의 제자. 근데 순자는 왜 법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자는 유가들은 다 뭐 하려고 그래? 선한 본성을 지켜야 돼. 그러므로 뭐 해야 돼? 그치? 마음을 닦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순자도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 돼. 그 뭐야? 예야. 예로서 마음을 다스려야 돼. 한비자는 뭐라 하냐면 인간은 아예 악해. 바꿀 수가 없어. 이런 탐욕적인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은 뭘로써 다스려야 돼? 법으로써. 인간은 악해. 그럼 법으로써 이거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해? 상과 벌을 주면서 어떻게 돼? 조정해야 돼. 상벌의 근거가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상벌입니다. 상벌. 상벌의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법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법은 통치의 근거가 되고 세는 권세입니다. 통치의 권세만 있는 통치의 근거가 되면 뭐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되죠? 권력이 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기술을 이게 법세술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술이 뭘까요? 상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이런 거겠죠. 그치? 한비자. 그래서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치? 유교죠. 유교. 자, 정약용은 여러분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치? 직업에도 영원 삼분설이라고 얘기했죠? 그치? 금, 은, 동 인간이 있잖아. 그치? 금은동. 그치? 금이라는 인간은 뭡니까? 금이라는 인간은 그치? 지혜도 가지고 있고 용기도 가지고 있고 절제도 가지고 있지만 자, 은은 뭐만 가지고 있습니까? 용기와 절제만 가지고 있죠. 동은 절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이 금은동이 뭐냐면 금은동은
재능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절제가 있는 사람. 절제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할 때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일을 하고, 그렇지? 만드기는 여기서 일하고, 장비는 여기서 일하고, 오바마는 여기서 일할 때 국가가 어떻게 된다? 조화롭게 돌아간다. 그렇지? 그렇게 뭐다? 정의로운 국가다. 그 사주독이 뭐예요? 정의, 지혜, 용기, 절제잖아요. 그치? 이 사주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나라가 운영된다. 그리고 이데아를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이데아를 깨닫는 사람이죠. 철인국가라고 얘기했어요. 쌤이 이데아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이데아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직업윤리에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고기를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플라톤은 무슨 국가? 철인국가. 지혜를 깨달은 사람, 이데아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자, 인간의 본성은, 자, 국가의 본성은 본성적이고 정치적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정치적이고 정치적인 존재다. 국가는 다른 모든 공동체의 최종 목표다. 자, 무슨 주의? 공동체주의. 국가만이 우리의 행복을 실현해주고 선을 실현해주고 그런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가 국가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는 정치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우리는 다른 모든 공동체의 최종 목표이다. 국가는. 그리고 국가는 우리의 선과 사랑을 실현하는 하나의 공동체다. 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뭘 해요? 덕을 함양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선생님 무슨 철학자? 행복 철학자라고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 그치?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무슨 철학?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됐나요? 자, 이 사람은 시험에 잘 나와요. 무슨 주의? 공동체주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공리주의입니다. 국가에 건의할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이겠죠? 공리주의자들은 항상. 근데 밀은 공리주의자지만 무슨 론? 자유론. 그치? 자유론입니다. 시민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 경우를 제하고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해만 않기다면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무슨 권입니까? 자유권입니다. 그치? 밀은 자유권을 주장했고요. 롤스는 여러분 우리 분배의정에서 워낙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플라톤은 직업윤리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정치윤리에서도 잘 나옵니다. 자, 사회계약론 또 중요한 겁니다. 사회계약론 동의론 동의입니다. 동의론. 자, 사회계약론의 공통점은 뭐냐면 학자는 토마스 홉스, 존 럭크, 장자크 루소. 얘네는 약간 영어식 이름이지. 얘는 영어식 이름이 아니죠. 얘는 영국 사람이고 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됐나요? 근데 얘네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국가는 누가 만들었다? 자, 국가는 누가 만들었다 했어요? 바로 시민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가를 왜 만들었냐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뭡니까? 국가의 성립 목적은 시민의 자연권,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계획은 어렵지 않습니다. 동의로 어렵지 않아요. 국가는 누가 만들었다? 그치? 시민이 만들었다.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국가의 성립 목적은 뭐다? 자연권이다. 생명, 자유, 재산에 의해서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갈아치워야겠죠. 공통점입니다. 이거. 홉스는 왜 국가가 필요한지 자연상태에서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자연상태에서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 무슨 말이야? 말 되게 멋지잖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다른 말로 하면 아비규환.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개판 5분. 이겁니다. 자연상태에 놔두면 인간들은 개판이 된다. 막 힘 있는 애가 힘없는 애 죽이고 막 질서가 무너지고 범죄가 막 난무하고 막 이렇게 된다. 인간의 본성 악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절대 군주를 만들어서, 그치? 리바이던 같은 이 괴물 리바이던,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욥기에 보면 리바이던이 있는데, 이 괴물 안에 머리는 왕이야. 근데 몸에 뭐가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숨어있죠? 그치?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야. 절대 군주를 만들어서 우리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우리의 권력을 양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홉스는 여러분은 무슨 시대였냐면 절대왕정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존 로크입니다. 존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존 로크는 비교적 평화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교적 평화롭다. 그래서 인간은 뭐 악하기도 하고 본성이 없다. 여긴 본성이 악하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 있다. 그치?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통치에 대해서 입법권과 집행권을 만들어야 된다. 입법권과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만들어서 이걸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권력을 전부 양도하면 안 돼요. 일부만 양도해야 된다. 반만 양도해야 된다. 왜? 정부가 이 역할 안 할 수 있잖아. 그치? 이 역할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일부 양도설만 주장하고요. 일부 양도했는데 이 역할을 잘 안 해.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저항해야죠. 교체 가능합니다. 정부를 갈아치워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로크입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죠. 존 로크. 그쵸? 존 로크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명시되어 있다. 그치? 이런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 계약을 하고 태어났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네 나라 와서 혜택을 받고 있고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거주한다면 그 사람도 묵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뭐가 있다? 사회 계약을 성립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크죠. 로크. 사회 계약을 어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어긴 사람은 처벌해야겠죠. 처벌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사회 계약론자들의 이야기예요. 자, 짱자쿠 루소는 굉장히 평화로웠던 마을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평화로웠던 마을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선해. 그치? 그리고 모두 다 평화적이고 평등한데 뭐하러 강력한 국가가 권력이 필요해. 그쵸? 그러므로 국가는 필요하지만 정부는 직접 국민들이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무슨 정치? 직접 민주정치를 하면 된다. 그치?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일반 의지, 국민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쵸? general will이 뜻이잖아. 뜻. 뭐뭐 할 것이다. 뭐 조동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명사형으로 will, 뜻입니다. 뜻.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권력을 국가의 한 명이 양도할 수 없다. 불가하다. 정부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부는 누가 만드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했습니다. 라는 거, 이들의 차이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사회계약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당연히 공자나 맹자도 비교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자, 맹자를 다른 사상과 비교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됐나요? 사회계약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 못 고쳤네요. 1번입니다. 1번. 가불사상간의 공통된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기 보존을 위해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각자 그들의 지닌 자연권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해야 한다. 자연권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된다. 라고 나왔어요. 한 사람의 합의체. 누굽니까? 홉스죠. 홉스. 양도해야 돼. 전부 양도해야 돼. 라고 되어 있죠. 자기 보존을 위해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 이 전쟁 상태가 뭡니까? 아비규환. 만인에 대한 만인의 주제. 홉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각자 가진 자연법을 집행권 나네요. 포기하고 그들 공동체에게 양도하는 곳에서만 정치사회가 존재한다. 정치사회는 생명, 재산, 자유를 보존하는 것이다. 누굽니까? 로크죠. 그럼 둘 다 사회계약설이니까 사회계약서의 공통점을 찾아야겠지. 기억, 국가 권력은 한 사람의 독점되는 절대적인 권한이다. 아니죠. 그렇죠? 국가의 역할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맞죠? 국가 권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그치? 동의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겁니다. 국가 명령을 복종한 시민의 의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죠. 의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됐죠?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의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다 화이팅!